증시가 정말 생각대로 돌아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기본적인 시나리오는 그래도 금리 인하를 보고 있었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겠다. 연준 위원들이 하루 전까지 계속 인플레 경고를 날리면서 그 안에서도 내전이 나면서 백악관과 대척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예상을 다 깨버렸죠. 비둘기파 발언을 했는데 비둘기 중에서도 아주 상비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다행스럽게도 증시가 급등을 합니다. 진짜 많이 올랐어요. 일주일 동안 내렸던 거를 하루 만에 다 복구하고도 그 이상으로 올려버립니다. 어쨌든 증시가 급등해서 다행이에요. 우리가 궁금한 건 파월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증시가 오르게 했던 그 정책 변화라는 게 단순히 금리 인하를 말하는 것인가? 그게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물론 이제 그냥 단순하게 정책 변화를 금리 인하겠네? 그럼 오르겠네? 이렇게 딱딱딱 하면 너무 좋겠지만 근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 금리를 인하하고 있는데 왜 금리 인하가 정책 변화일까? 마치 나는 왕이 되었는데 왜 왕이 될 관상이라 하는가? 이런 생각해 볼 필요도 있지 않는가? 왜 하루 전까지 연준 위원들의 인플레 경고에도 불구하고 인플레는 별거 아니라고 단정짓고 오히려 연준 위원들이 고용 괜찮다라고 했던 것들은 오히려 위험하다라고 그러면서 정책 변화를 예고하는 것일까? 이거입니다. 시장에서 지금 생각하는 거는 긴축에서 금리 인하로 정책 조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게 결론적으로는 맞는데 해석을 하다 보면 과정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미 1년 전부터 금리 인하를 하고 있었고 금리를 인하하는 것 외에 다른 정책을 조정한다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연준이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다른 게 대체 무엇일까? 고용시장의 위험이 커졌고 그로 인해서 정책을 조정해서 이거를 살리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금리 인하를 유도한다는 건 맞는데 어떤 것으로 금리 인하를 유도하겠는가?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9월에 설마 그 발언하는 거 아닌가? 그 발언의 확률을 굳이 해보자면 한 20% 정도인데 그 발언이면 금리 인하도 합당해지거든요. 하루 전까지만 해도 연준 의원들이 고용 괜찮다 말했고 아직 발견할 수 없다라 말했습니다. 소비 우려와 인플레 문제, 관세의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유발을 경고했습니다. 근데 파월은 이 판을 뒤집는 발언들을 해요. 그래서 증시를 일주일치 하락을 다시 만회하는 상승으로 돌려놓았습니다. 트럼프가 원하는 말만 아주 골라서 했죠. 파월은 현재 트럼프의 금리 인하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금리를 인하하면 경기가 살아나고 고용이 좋아지지만 물가가 오릅니다. 물가가 오르면은 금리를 올려서 소비를 죽이고 경기를 죽여야 돼요. 금리 인하를 하지 않으면 트럼프가 연준 이사들을 교체하고 이미 교체하고 있고 파월 의장도 해임할 것입니다. 쿡 이사도 이번에 이제 날리게 되면은 자기 원하는 사람을 맞추겠죠? 그러면 연준 이사 7명 중에서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하는 사람 4명 정도가 생깁니다. 파월이 반대를 한다 하더라도 트럼프의 뜻대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본인이 의장을 지키면서 연준을 위해서 어느 정도 커버를 쳐줄 수 있는 선택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그렇지 않고 금리 인하를 그대로 해버리면은 관세까지 더해져서 인플레를 유발한 장본인으로 역사의 이름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결국 파월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가장 최선의 수를 생각했을 거란 말이죠. 파월이 발언으로 했던 자신도 살리고 연준의 독립성도 지키고 트럼프의 요구도 부응하는 최상의 선택은 무엇일까라고 찾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선택을 준비해두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입니다. 파월의 발언을 보면은 물가를 무시했습니다.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효과는 단기적이다 라고 아예 그냥 단정 지어버려요. 그러면서도 관세가 소비자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드러날 것이다. 몇 달간 누적될 것이다. 그러니까 인플레가 상승해도 나는 무시하고 금리 인하를 하겠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파월 의장의 발언 패턴들을 보면은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러면 금리 인하 근거는 GDP 성장률이 눈에 띄게 둔화되었다 이겁니다. 소비가 줄고 있고 고용을 문제를 만들 것이다. 노동시장이 이상한 균형 상태에 있다. 그러니까 데이터는 멀쩡하지만 속내를 보면 상태가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멀쩡해도 금리 내리겠다라는 뜻입니다. 결론은 관세로 인해서 인플레 지속적인 압박을 받고 있지만 고용이 걱정되니까 데이터를 무시하고 금리를 인하하겠다. 이게 평소 파월 같지 않은 발언이 나왔다는 거죠. 파월 의장이 연준 이사로 있는 임기는 28년 1월까지예요. 의장으로서는 9개월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의장으로서는 내려온다 하더라도 이사로 남아서 어떤 의사결정에 계속 압박은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본인 마음대로 단독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자리기도 하고 반대로 본인이 이사로 있다 하면은 새로운 의장한테도 어느 정도 단독 결정을 못 내리도록 계속 견제를 할 수 있는 자리라는 거죠. 자, 금리 인하를 하되 본인이 빠져나갈 구멍도 필요했고 지금의 멘트들을 보면은 빠져나갈 구멍들을 설치한 모습이라 봅니다. 정치적으로는 굴복한 모습이지만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수 중에서는 연준까지 생각했을 때 가장 최선의 수를 선택한 게 아닌가
만약에 그냥 들이받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회사에서 생각해보는 경우 있잖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회사에서 자꾸 이렇게 하라 그래요. 그러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 명예가 실추된다 하더라도 그냥 회사가 하는 대로 하고 실패한다. 아니면은 끝까지 회사에서 이거 안 된다라고 주장하다가 회사에서 잘린다. 세 번째, 제3의 선택을 만들어서 회사도 타격을 덜하게 만들고 회사가 말하는 의견을 부응하되 실패의 타격을 최소한으로 줄인다. 이런 방법도 있겠죠. 이런 이유로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반영하기 시작했고 올해 2번이 아니라 3번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국채 금리는 4.25%로 뚝 떨어졌어요. 12월은 원래 금리를 4.0까지 예상했어요. 2번 내릴 줄 알았는데 지금 3번 내린다는 3.75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하루 전에만 해도 25.6이었는데 35.4로 올라왔죠. 그럼 9월에 금리를 내리면서 정책 조정이 무엇이냐에 따라 3번 가능성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정책 변경이 상식적으로만 생각하자면은 그냥 금리 인하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긴축이 아니라 완화라는 단어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80%의 확률이 그런 이야기들인 거고 20%의 저만의 생각을 얘기해보자면은 인플레 목표를 2.0이 아니라 3.0으로 변경하는 겁니다. 과거에 미국 3.0이었었어요. 그러다가 한 20년 정도 2.0으로 내려왔는데 이거를 다시 3.0으로 되돌려 놓는다는 거죠. 왜 2.0이고 왜 3.0이냐에 대한 기준이 있느냐? 수학적 결정도 없습니다. 그냥 2.0이 적정선 아닌가요? 라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 3.0일 때는 경제 성장률이 좋을 때, 2.0일 때는 저성장일 때입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3.0의 선택이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몇 가지 제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현재 리쇼어링이랑 관세로 미국은 지금 잘 사는 상황이 찾아오고 있고요. AI까지 더해지면은 생산성이 더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미국의 GDP는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고 경기만 좋아진다면은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와 다르게 미국의 GDP 성장률이 저속에서 고속으로 바뀌었고요. 다른 선진국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지금 글로벌치와 선진국들치 중간 정도는 하고 있죠. 신흥국과 선진국 사이 어딘가에 고성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AI까지 적용되기 시작하면은 이제는 신흥국만큼의 고성장을 보여줄 것이다. 당연히 고성장이 되면은 인플레는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고 적정 금리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아예 그거를 인정해버리는 겁니다. 금리 3.0 이야기는 6월에 이야기를 했었던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제가 연사로 나가면서 앞으로 금리 3.0 시대가 되면 스테이블 코인이 볼만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인플레이션 2%로 가는 길은 몇 년간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 그런 소비자 물가를 보면은 열심히 낮추고 있지만 2.8 부근에서 더 이상 낮아지지 않고 오히려 3.1로 올라왔어요. 그러면 금리를 더 올려야지만 2.0이 가능해지겠죠. 그런데 인플레 목표를 3.0으로 설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달성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높게 유지할 필요가 없겠죠. 높게 유지할 필요가 없으니까 금리를 낮출 수 있게 되고 파월이 말했던 고용이 서서히 둔화되고 있다, 위험해지고 있다라는 거를 되살릴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실업률은 어떻게 될까요? 4.1에 4.1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낮아지면서 3%대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겠죠. 그리고 시간당 임금은 지금 4% 정도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계속 위로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면 사람들의 소비가 더 늘어나는 상황이 올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인플레 2.0은 지금 미국의 성장률을 계산했을 때 너무 과한 것이다. 3.0으로 돌려야 된다. 이런 의견이 나오게 된 거죠. 싱킹 알파에서 좋은 의견을 하나 찾았는데 이 의견도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더 이상 하기가 쉽지 않다. 오히려 또 이게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정치적 일격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을 해요. 이렇게 되면서 오히려 트럼프에게 정치적으로 부담을 던져주게 되고 연준의 독립성을 가져갈 수 있는 키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연준이 금리 3.0을 발표하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그 확률은 20% 이하라 말을 해요. 쉽지 않은 선택인데 굉장한 부담일 겁니다. 채권이 타격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년 동안 유지했던 2.0 전략을 폐기하는 거고요. 반대로 미국의 성장을 인정하고 20년의 저성장 시대가 끝나고 고성장 시대로 전환되는 것입니다를 말하는 거죠. 연준이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런 주식시장, 코인시장, 그러니까 위험자산 쪽은 훨씬 더 환호하게 됩니다. 버핏과 피터 린치가 돈을 많이 벌었던 시기로 회귀하는 모습이 나올 수가 있어요. 반대로 정부는 3.0%가 있기 때문에 부채로 인플레를 빠르게 녹일 수 있습니다. 국가 부채 문제가 빠르게 건전화되는 거죠. 그럼 그 과정에서 국가에 돈을 빌려준 채무자만
바보가 됩니다. 인플레 타격을 받으니까 채권 시장의 매력이 감소하게 돼요. 그래서 서민들은 고물가로 어려워질 수 있어요. 자본가는 더 부자가 되는 세상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선택권이 있다? 없죠.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말도 안 돼, 뭐해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는 게, 그거는 그냥 연준이 선택하고, 그거는 미국이 선택하는 일인 거고, 그 선택에 따라서 글로벌 자본시장이 또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투자해야 되지? 이런 결정을 준비해야 되는 거지. 그럴 수 없어라 단정 짓고 아무것도 생각해두지 않는다? 그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주식들이 오를까요? 아직은 알 수 없겠지만 위험 자산에 가까운 것들, 금리가 낮았을 때, 왜냐면 단기간 6번 정도의 금리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로 수혜를 보는 신흥국들, 좀 위험에 좀 가까운 것들, 좀 하이테크 관련된 것들, 뭐 바이오들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주식이라는 게 이런 거시경제를 보면서 A가 될 수도 있고 B가 될 수도 있지만, A가 됐을 때는 어떤 주식을 살 거고 B가 됐을 때는 어떤 주식을 사야지, 이렇게 시나리오를 그려둔 다음에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왜 내 주식은 안 오르지? 이런 답답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잘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8월 31일에 무료로 라이브 세미나가 있으니까 이 아래 링크를 남겨둘게요.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을 미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착순이니까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내일 미국 방미 일정이 있습니다. 방미라고 하니까 너무 좀 웃기긴 한데, 좀 미국을 좀 다녀올 일이 있어요. 주요 인사분들을 좀 만날 일이 있어서, 제 수준의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또 영광스럽게 만나게 해주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미국을 왔다 갔다 할 생각입니다. 일주일 정도 영상이 뜨문뜨문 올라갈 수 있고, 편집 못한 영상들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